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하도록 하는 한 자리 자연수의 순서상, 얘는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미분하면 2차 함수 나올 텐데 걔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x에 관계없이요. 그럼 아래로 볼록인 곡선이니까 얘 판별식 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니까 a제곱은 3b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a가 1이라고 하면 b는 1부터 9까지 가능하죠. a가 2면 b는 1은 안 되죠. 2부터 9까지 가능해요. a가 3이면 b는 3부터 9까지 가능하고요. a가 4면 b는 6부터, 이것만 가능하네요. a가 5면 b는 9부터 가능하죠. a 6부터는 따질 필요 없잖아요. 되는 b가 없어서. 9개, 8개, 7개, 4개, 1개 보시면 되니까 29개. 그죠?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니었다라는 거고요. 여기다 주사위 정도는 섞어줘야죠. 15번 보겠습니다. 3차함수 fx의 도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옳은 걸 고르세요. f'a랑 f'c가 0으로 같다는 건 b의 대칭이란 뜻이죠. 되잖아요? 네. 그리고 f'b는 양수다. 그렇군요. 네. 근데 물어본 게 fx에 관한 걸 또 물어보질 않았어요. 다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면 fx 더하기 x는 그러니까 함수가 다 바뀌잖아요. 근데 물어보는 거 내용은 극값에 관한 내용이니까 이 각자를 미분하는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그죠? 그럼 각자를 미분해 보자고. 얘 도함수는 f'x 더하기 1이잖아요. 이건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이 도함수하고 모양은 똑같은데 얘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을 하겠다, 이런 관점인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당연히 그 값이 같겠죠. 왜냐면 결국은 아래로 내려오게 되기 때문에. 그죠? 네. 니은도 도함수 구해보면 f'x 마이너스 2분의 f'b거든요. f'b가 양수라는 얘기는 지금 뭐냐면 2분의 f'b도 양수다. 그럼 얘는 음의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이잖아요. 맞아요? 음의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이라는 말은 얘가 위로 가는 게 아니고 아래로 가는데 그냥 계속 내려가면 안 돼요. 왜냐면 내려가게 되면 그 값을 안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극대값을 가지면이라고 했기도 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f'b의 위치인데 이게 절반만큼이니까 이만큼 내려온다는 말이기도 하네요, 사실은. 그죠? 네. 이만큼 내려온다는 말인데 k에서 극대값을 간다는 말은 여기가 k라는 말이죠. 그럼 k는 a와 b 사이냐? 아니, 이거 극소값 아닌가? 극대가 아니라 여기가 k죠. 아직도 졸려요. 네. 맞불마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럼 극대의 위치는 b와 c 사이지 a와 b 사이는 극소의 위치라는 거죠. 네. 그래서 틀렸다. 이해하시죠? 세 번째 도함수는 f'x-f'b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면 f'b만큼 내려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말이잖아요. x축에 접하는 형태, 그 값을 갖지 않는데 참이죠. 결국 저 그래프로 다 설명이 가능한 보기였다 라는 얘기입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네. 23번입니다. 얘는 뭐와 관련된 문제냐면 곱의 미분의 미분계수와 관련된 문제예요. 이런 거 본 적 있지 않아요? 좀 더 쉬운 걸로 한번 해보면 fx가 x-a, x-b, x-c일 때 f'a를 물어보면
제일 하수는 저거 전개해서 미분한 다음에 A 넣는 게 제일 하수예요. 알겠죠? 중수는 나에겐 곱의 미분이 있지. 내가 전개할 것 같아? 나는 전개 안 할 거야. 여기에다가 A를 집어넣어서 구하는 게 이제 중수예요. 알겠죠? 고수는 어차피 얘들한테는 A를 넣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여기에만 A를 넣으면 되니까 손으로 여기를 가리고 남은 거에다 A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푸는 게 고수예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이 내용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아, 0 되는 거 가리고 나머지한테 집어넣으면 미분계수 나온다. 이런 관점인 거죠. 쌤말 무슨 말인지 이해 가냐 하가들? 근데 얘는 지금 앞에 2가 있잖아. 앞에 2가 있으니까 이거 조심해야 돼. 여기를 가리고 넣으면 되나요? 안 되죠. 왜냐면 아까 얘들은 그 x-a가 남아있는 애들은 아니지 안 남아있는 애들이 개수가 1이니까 그냥 여기 넣는 거고, 얘를 미분하면 2가 나오잖아. 2가 앞에 있어야 되는 거지. 이걸 조금 더 응용해야 되는 버전인 거야. 그러면 f' 2분의 a는 어떻게 구해야 맞냐면, 얘를 미분한 2는 남겨두고 그 다음에 2x-p 2x-c 여기에다가 x는 2분의 a를 대입하는 게 타당하겠죠. 쌤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거를 잘못 이제 결과만 외워서 문제 푼 놈들 틀리게 하려고 일부러 2x-a, 2x-b 이런 식으로 준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여기다 대입하시면 2 곱하기 a-p a-c 이게 나오게 돼요. 그렇다면 저 위에 나와 있는 식은 뭐가 될 거냐면 2 곱하기 a-p a-c 분의 a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b-a b-c 분의 b의 제곱일 거고, 2 곱하기 c-a c-p c의 제곱, 이게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식이죠? 이해하시겠죠? 예. 뭐 당연히 통분해서 문제 풀어야 되지 않겠어요? 통분 안 하고 뭐 딱히 되지 않죠? 예. 통분을 한다면 분모 자체는 2 a-b b-c c-a로 할게요. 이렇게 쓰는 걸 보통 선호하니까. 알겠죠? 그럼 a-b, a-c는 마이너스 a 제곱하고 b-c가 있어야 되고요. 얘는 b-a, b-c니까 얘도 마이너스 b 제곱하고 c-a가 있어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c-a, c-b니까 얘도 마이너스 c 제곱하고 a-b가 있어야 되는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 맞는 것 같나요? 맞죠? 예. 얘를 정리해 보시면 마이너스 a제곱 b 써볼까? 쓰는 게 나을 것 같네. 마이너스 a제곱 b 플러스 a제곱 c 마이너스 b제곱 c 플러스 ab 제곱 마이너스 c제곱 a 플러스 bc의 제곱이거든요. 없어지는 거 있나? 없죠? 이거 그냥 인수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전개하지 말고, 인수분 한다고 하면 어차피 한 문자가 정리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a제곱은 굳이 전개할 필요 없겠죠. 누구만 전개하면 될 거 아니냐면 a에 관한 1창 b제곱 a 하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 ab 제곱하고 bc의 제곱. 맞아요? ab 제곱 아니지 b 제곱 c하고 마이너스 b 제곱 c하고 플러스 bc의 제곱이요. 네. c 이렇게인가? 네, 마이너스네요.
이러니까 B-C 약분할 수 있죠. 그럼 여기 B 플러스 C로 바뀌겠죠. 귀찮아 죽겠네. 남은 거 써보시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CA 마이너스 BC 이런 형태거든요. 그죠? 위에 게 분자가 A로 묶으면 B-A 나오고요. C로 묶으면 A-B 나오니까 인수분했을 때 A-B 하고 C-A예요. 그러니까 약분돼서 그냥 2분의 1만 남아요. 이해하시죠? 네. 귀찮네요. 여튼 고배 미분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다 라는 거고, 이거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죠. 통째로 날려버리면 안 돼요. 가리고 하는 건 개수가 1일 때 하는 거예요. 넘어가 되겠어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 졸리면 계산하기도 되게 싫거든요. 방금 계산이 싫어 죽는 줄 알았어요. 31번. 좌표 평면에서 x축이를 움직인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나와 있고요. 위치는 미분하면 속도가 되죠.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고요. P에서 y는 x의 세제곱에 접선을 그을 때 접점을 Q라고 하고, 접선과 y축이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하자. 결국은 곡선 밖의 점에서의 접선 그었을 때 접선의 y절편까지 t에 대해서 좀 표현할 필요가 있는 거네요. 근데 접점을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럼 접점을 그냥 항상 잡고 문제를 풀으라고 했어요. t는 제가 시각의 변수로 썼기 때문에 접점의 좌표를 제가 a, 세제곱이라고 쓸게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p라는 놈은 3분의 2t 플러스 1,0이거든요. x축이 움직이니까. 그럼 a, 세제곱에서 저 p까지의 기울기는 접선의 기울기와 같아야 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곡선 밖의 점에 접선 그었으니까 접점과 곡선 밖의 점이 이루는 기울기는 접선의 기울기랑 같습니다. 그죠? 둘 사이 기울기를 구하려고 하는데 좀 귀찮다 하기가 그냥 접선 쓸게. 접선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접선 써보면 y-a 세제곱은 3a의 제곱 x-a인데 여기에다가 3분의 2t 플러스 1,0을 대입하는 게 조금 더 식이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어. 알겠지? 0을 넣으면 y는 어차피 사라질 거고 AAAAAAA라는 놈은 영은 아닐 거예요. 왜냐면 x의 세제곱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p가 여기 있다고 치면 만약에 접점이 0이면 이렇게 접선을 긋게 되잖아. 그러니까 삼각형이 넓이가 존재하지 않죠. 그죠? 네. 그래서 얘는 아니고 a가 0이 아니다라는 사실에서 약분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해했죠? 제가 약분하기 전에 0 되는 거 안 되는 거 확인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 x에는 이걸 대입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면 마이너스 a는 2t 더하기 3 마이너스 3a인가? 이런 것 같은데요? 그럼 a는 t 더하기 2분의 3 이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여러분? 그 다음에 요 접선에서 y절편 구해야 되잖아요. 네. r의 좌표는 x에 0을 대입해 보시면 마이너스 3a의 세제곱 플러스 a의 세제곱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여기서 a와 t의 관계식이 있기 때문에 a를 다 t로 바꾸려고 시도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풀이가 복잡해지는 경향이 많다고 했어요. 그러지 마시고 자 삼각형 OQR의 면적을 그냥 a에 대해서 한번 써볼게요. 알겠죠? 네, 그러면 SA라고 할게요. A에 대해 써보시면 얘가 지금 Q니까 OQR은 뭐가 되는 거냐 아가들?
3a의 세제곱 곱하기 a 곱하기 2분의 1 아닌가? 맞나? O Q R a, 의 세제곱 아니다. 이게 지금 위치가요, 여기에 지금 r이 있고요, 0,-2a의 세제곱, 여기 5가 있고, 여기 지금 p가 있는 거잖아요. q a,의 세제곱.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삼각형인 거 머릿속으로 떠올리셔야 돼요. 알겠죠? 그럼 여기가 밑변, 그 다음에 여기가 높이, 이렇게 처리할 수 있죠? A 양수인 건 어떻게 하라는 선생님?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우린 2분의 1 근방에서만 보면 되거든요. A 양수인 거 알 수 있죠. 이 관계식 있으니까. 이 근방에 있으니까요. 예. 그럼 2분의 1 곱하기 2a의 세제곱 곱하기 a가 되니까 그냥 a의 4제곱이 된다고. 됐지?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OQR의 넓이의 변화율인데 당연히 뭐에 대한 넓이의 변화율이에요? 시각에 대한 넓이의 변화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SA란 놈을 A가 아니라 T에 대해 미분해야 되는데 어쩔 거냐? 뭘 어떻게 해? 그냥 A에 대해서 한번 미분한 다음에 A를 T에 대해 미분한 걸 곱하면 된다고 했잖아. 그치? 근데 그럼 선생님 이건 어쩔 건데요? 뭘 어떻게 해? 여기 있잖아. 자, 이거의 양변을 T에 대해 미분하면 1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다 뭘 넣어야 되냐면 t가 2분의 1 넣는다는 건데 t가 2분의 1이면 a가 2라는 얘기예요. 그냥 a에 2를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32 곱하기 1이니까 답은 32인 거죠. 수학 2만 배운 친구들은 이거 무조건 t에 대해서 식을 써야 되거든요. 그쵸? 예. 근데 여러분들 미적분 같이 배웠기 때문에 합성함수의 미분을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쓸 수 있잖아. 물론 수투만 배운다고 지금 못 쓰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게 자꾸 거부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배워서 써보시면 정말 편해요. 편하지? 관계식만 있으면 미분할 수 있다. 넘어가 되겠죠? 넘어가 되겠죠? 근데 이거를 A에다가 T 더하기 2분의 3을 넣으면 식이 훨씬 더 짜증나게 생겼을 거 아니야. 쌤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풀지 말라 이런 얘기야. 자, 다음 1번입니다. 문제 바뀌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실수 K를 구하시오로 바뀌었죠? 안 바뀌었다고? 그죠? 예. 네. 제가 다 알죠. 네. 어떻게 하냐면 문제 오류인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예? 네? 아니 그냥 혼자 생각했어요. 뭘 신고해 귀찮게. 아니면 풀어도 답이 안 나와서. 네. 내가 그때 이거 애들하고 풀 때 이걸 실수 K를 구하시오 이렇게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수정하거나 아니면 답 문제 자체를 바꿔야 되는데 문제 자체를 바꾸는 게 더 어려운 일이라서 아마 이 책을 수정하면 이렇게 수정돼서 나올 것 같다고 그냥 예측을 한 거죠. 네. 이렇게 수정돼서 나온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네, 이런 얘기예요. 네, 이제 뭐냐면 최고차의 개수가 1인 다항함수인데 모든 양의 실수, 즉 y축의 우측에서 4x-4라는 직선보다는 크거나 같고 x의 4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곡선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쵸? 네. 이거를 나 조건은 사실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fx의 차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곡선, 그러니까 그림을 먼저 볼게요. 어떤 느낌이냐면 얘를 y는 4x-4라고 할게요. 이렇게요. 그죠? 그 다음에 x의 4제곱 마이너스 1은 어떻게 갈 거냐라고 하면 여기 마이너스 1 지나고요. 이 점도 지나야 되지 않냐, 가자? 그럼 이 점을 지나니까 당연히 뭘 확인해 보고 싶냐면 나는 이 함수의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확인해 보고 싶어요. 근데 미분하면 4x의 세제곱이니까 1을 대입하면 4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4차 함수인데 여기에 접하면서 이렇게 올라간 형태다. 위치관계를 보려면 이렇게 다 미분해서 확인하면서 그래프 그려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가는 형태다라는 거니까. 그렇다면 fx라는 놈은 여기 어딘가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마사와 마의 사이에서. 아니 대소관계 만족해야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어딘가에 출발을 했는데 여기를 통과하면서 지나가야 되는 아이인 거죠. 그지 않냐, 아가들? 그죠? 예. 그러면 일단 1차식은 불가능한 것 같아요. 왜냐면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고 했거든요. 저기 어딘가에서 출발해서 1,0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4를 만들고 올라가려면 y는 4x-4밖에 없어요. 근데 y는 4x-4는 1차의 개수가 4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다항함수는 최소 차수가 제가 봤을 때는 2차로 일단 보여요. 사실 4차는 가능하죠. x의 4제곱 마이너스 1하고 같으면 되니까. x의 4제곱 마이너스 1은 최고차의 개수가 1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2차, 3차, 4차 일단 그림 가 조금만 해석해도 2차, 3차, 4차 3개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 조건은 뭐냐면 7제곱분의 fx 곱하기 f'x 즉 이게 0이려면 fx 곱하기 f'x의 차수가 7보다 작아야 되죠. 그러잖아. 그럼 만약에 2차라고 하면 2차 곱하기 1차니까 3차에서 문제 없고요. 2차 가능하고요. 3차라고 하면 3차 곱하기 2차니까 5차에서 가능하죠. 3차 가능하고요. 4차라고 하면 4차 곱하기 3차니까 7차 돼버리죠. 그럼 7차면 7차는 최고차의 길수의 비지 0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얘는 그러면 2차, 3차 이 두 가지로 줄여준 거예요. 원래 2차, 3차, 4차에 4차가 탈락한 거죠. 예. 다는 뭐냐? fx와 f'x의 곱함수가 k가 나온다고 했는데 이 k 그러면 fx 곱하기 f'x는 x를 인수로 갖는 거죠. 그런데 x를 인수로 갖는다라고 하면 조금 조건이 부족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x를 인수로 간다고 써있지만 사실 무슨 뜻을 내포하고 있냐면 x제곱, x세제곱 이런 건 안 돼. 이걸 내포하고 있어요. 왜냐면 x의 제곱을 인수로 가지면 f'x도 x를 인수로 가질 거거든요. 그럼 둘이 곱하면 x가 벌써 몇 개야? 3개야. 그지? 그럼 분모의 x랑 약분을 해도 분자 x가 2개 남잖아. 그러면 저 k는 0이 돼야 되는데 k가 0이 아니란 말은 없구나. 아, 그래요. k가 0이 아니란 말은 없군요. 예. 그러면 그냥 x를 인수로 간다고 하겠습니다. 여러 개 가질 수도 있다고 치죠. 예. 그럼 2차, 3차 2개만 해보면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죠? 예. 그런데 얘는 f1도 0이어야 되고 f'일은 4여야 한단 말이야. x를 인수로 간다는 말은 f0이 0이거나
F'0이 0이다 이 소리예요. 정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만약에 이제 2차라고 해봅시다. 그럼 fx는 x의 제곱, 아니 이렇게 쓰고 싶은데 x-1의 제곱 플러스 4 곱하기 x-1 어때요? 괜찮아요? 이렇게 쓰는 이유는 이 두 가지의 조건을 한 번에 A가 흡수할 수 있습니다. 편하죠? 반드시 다항식을 x에 대해 정리할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그럼 뭐만 있으면 되냐면 x를 인수로 간지만 보면 되는데 일단 fx는 0 넣어보면 0이 되지 않기 때문에 x의 인수로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f'x가 x를 인수로 가져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죠. 여전히 0 넣어보면 x 인수로 같지 않습니다. 그럼 fx 곱하기 f'x는 x를 인수로 갖지 못하기 때문에 틀린 답이 되는 거죠. 이해하죠? 두 번째 3차라고 해볼게요. 그럼 fx를 x-1의 제곱 더하기 a곱, 아니 세제곱이죠? 네. 밑에 써야겠다. x-1의 세제곱 더하기 a 곱하기 x-1의 제곱 더하기 4 곱하기 x-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왜냐면 f1이 0이고 f'1은 4여야 되니까. 이해하겠지 친구들? 이거 이렇게 식 쓰는 거 훈련해두면 되게 좋다. 알겠지? x에 대해 정리하면 복잡하다고. 자, 여기다가 f0이 0이려면 f0 구해보시면 마1 더하기 a 더하기 마4죠. 이게 0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f0이 0이 아니죠. f1이 0이에요. 네. f1이 0이니까 더 아니 쓸 필요 없네 그러면. 아니에요. F0이 0 맞아요. 네. F0이 0 맞아요. F1이 0인 거 이미 사용했잖아요. 네. F0이 0 맞아요. 0 넣으면 마1, A, 마4 맞죠? 그럼 A 얼마 나와요? 5 나와요? 네? 왜 F0이 0이냐고요? 왜 F0을 구하냐고요? fx 곱하기 f-x가 x의 인수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fx가 x는 0을 인수로 갖거나 아니면 f'x가 x를 인수로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래요. 근데 a가 5라고 하잖아요. 근데 f0은 사실 0이 될 수 없는데 할 필요 없네 이것도. 맞는 말이야. 제가 지금 문제 풀다가 여기를 놓쳤어요. 여기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f0은 마4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될 거 아니야. 얘 볼 필요가 없었네, 그죠? 그러면 얘를 x를 인수로 간다는 건 누가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얘가 가져간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f'x는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으면 이렇게 분명히 처음에 생각했던 걸 자꾸 놓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풀어야 돼요. 이렇게 그냥 미분하시면 되죠. 전개 안 해도. 그럼 f'0은 얼마냐면 3-2a 더하기 4 이게 0이어야 돼요. 그럼 a는 2분의 7인가요? 그런 거 같죠? 네. f'0이 0이어야 되니까 그럼 저 극한은 어차피 f'x밖에 x가 없기 때문에 저 식을 다시 쓸 필요는 없고요. 자 이제 이러면 여기에다 2분의 7 넣으면 fx 나오는 거고 여기에다가 7이라고 넣으면 f'x 나오는 거 아니야. 그지? f'x만 다시 쓸게. 얘가 3x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6x니까 이게 x 이고요. 3, 7, 4 없어지니까 얘. 왜 얘만 구하냐면 여기만 낼름 계산하려고. 그죠? 예. x가 0으로 접근할 때 x분의 fx, f'x란 놈은 fx는 어차피 확정값이란 말이에요. 0이 아니에요.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f0은 얼마 나와요? 마1, 2분의 7, 마4
마오하고 2분의 7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나오나? 그죠? 그 다음에 x분의 fx는 x 날리면 남는 게 1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3x는 x가 하나 남아있기 때문에. 그쵸? 예. 그럼 이 극한이 뭐 나오냐면 마이너스 2분의 3 나와요. 얘가 k죠. 이게 유일한 답이에요. 나머지 되는 게 없거든요. 그죠? 예. 2차하고 3차밖에 안 되는데 2차는 안 된다는 거 알았고 3차밖에 안 되니까 어차피 k값 하나밖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K의 합을 구하시오라는 말은 사실 문제가 성립하진 않는다 이런 얘기죠. 이해되니 아이들아? 예.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가 아쉽냐면 fx를 이런 식으로 쓰시게 되면 마지막에 계산이 약간 불편할 수 있는데 근데 중간 계산이 워낙 편하기 때문에 이거 쓰는 거예요. 결국 제가 이걸 전개를 했잖아요. 왜냐면 대부분 이제 x에 대해 정리하는 식을 쓰는 게 일반적이니까. 그죠? 예. 근데 중간 계산이 너무 편해요. 안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냐? fx를 x의 세제곱 더하기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쓴 다음에 f 뭐 1은 0이니까 1 넣었을 때 0이다. f 프라임 1은 0이니까 미분해서 1 넣었을 때 0이다. 그럼 연립방식 풀어야 되잖아. 그걸 풀어가지고 위형에서 두 개를 삭제해야 되지. 근데 쌤은 그걸 그냥 한 번에 하는 거잖아. 모양만 x에 대해 정리되어 있지 않을 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x-1의 거듭제곱으로 다항식을 정리하는 게 생각보다 엄청 유리하거든요. 근데 이거 못하는 학생들 되게 많아요. 이거를 학생이 하려면 자체 개발을 해야 되거든? 근데 자체 개발할 수 있는 학생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거의 없어요. 잘한다는 고3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잘하는 고3들은 그 계산을 겁나 빨리 할 뿐이에요. 이런 생각 하지를 않아요. 알겠죠? 두 번째로 그럼 선생님들이 알려주면 되잖아요. 야, 선생님들도 모르는 사람 엄청 많아요. 선생님 그럼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어느 순간 그냥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 고등수학 상에 나머지 정리 문제 보면 연속 조립제 문제 기억나요? x에 관해 정리된 다항식을 x-1의 거듭적으로 정리하면 개수가 어떻게 바뀌냐 이렇게 묻는 문제 있어요. 그럼 조립제로 x-를 계속 반복해서 나눠서 거꾸로 쓰는 거 기억나? 기억 안 나네 진짜? 그런 문제 있어. 연속 조립제 문제라고. 그거를 이제 고1 과정에서 한참 풀다 보니까 이딴 거 도대체 왜 가르치는 거, 왜 물어보는 건가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 깨달음을 얻었죠. 아, 이게 같은 식이니까 다항함수를 꼭 x에 대해 정리할 필요 없다는 얘기구나. 네가 필요하다면 x-1에 대해 정리하든 x-2에 대해 정리하든 상관없다 이런 얘기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걸 수학2 다항함수의 미적분에 적용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문제가 되게 쉽게 풀리더라고요. 물론 근데 이런 거 어디 책에서 본 적은 없어요. 그냥 어느 순간 생각이 났어요. 어느 순간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 이걸 배워서 쓰실 수 있으면 진짜 좀 확실히 계산의 용이성이 좀 있어요. 그 평가원 기출문제 중에서 복잡도가 좀 높은 문제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풀어버리면 진짜 순식간에 풀려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내 생각에는 학생들은 이런 연산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게 분명해. 그 문제를 만드는 분들은 본인들은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학생들은 이거 생각 못 해낸다고 생각하는 게 분명한 게, 왜냐면 그걸 써보면 너무 간단하게 문제가 풀려버리거든. 근데 걔가 소위 어려운 포지션에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출제되는 경우에. 왜냐면 연립방식 풀어야 되니까 계산이 복잡하다 이거고, 대부분의 문제집의 해설을 봐도 다 x에 대해서 식 쓴 다음에 연방 풀고 있지 이렇게 쓰진 않는다고요. 이거 좀 배워서 쓰라고. 왜 이런 얘기를 내가 하냐면, 배워서 쓰라고 하면 그렇구나 하고 또 지네 하던 대로 해.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게 편하거든. 나도 알아. 아는데 나중에 고3들 시험지 걷어갖고 파보면 그대로야. 뭐 그때까지도 조립제 쓰고 있고 막 난리야. 응? 솔직히 많이 편하잖아. 많이 편하지? 좀 따라하라고. 알겠지? 따라해보면 정말 개이득이란 사실을 쓰면서 쓸수록 더욱 깨닫게 돼. 알겠니? 추가적으로 질문하는 문제 없니, 아가들? 오케이.